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확률과 통계는 범위가 중복조합까지이기 때문에 수능의 범위와는 좀 달라요. 그쵸?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잘 적용했는지 한번 다시 판단해 보시고 선생님은 전문항 해설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23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3H5 구하는 건데 우리 3H5는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우선 3 더하기 5 빼기 1에 C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7C5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2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한 가지만 더 배워보고 갑시다. 자, 3H5 어떤 방식으로 또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방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얘들아. 그래서 한번 봅시다. 3으로부터 시작해서 5개 올라가고 밑에 5팩 나눠주면 돼요. 자, 3, 4, 5, 6, 7 그리고 5, 4, 3, 2, 1 하면 얘 지워지면서 결국에 아까 계산했던 것과 같이 나오겠죠. 자, NHR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은 똑같이 21이다. 자, 24번 한번 가봅시다. 자, 서로 다른 종류 연필 4개가 있고 학생 3명이 있어. 그치? 그러면 이 4종류의 연필 나눠줄 건데 연필은 빠짐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마지막에 남은 연필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이 3명의 학생은 연필을 받는데 그때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다 한 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문제 풀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4개의 연필을 3명에게 나누어 줄 건데 그럼 우선 내가 주는 사람 입장에 진짜 되어보자. 그러면 이 3명한테 줄 때 각각의 인원에게 몇 개씩 줄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각각의 묶음으로 분할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묶음이 3개가 생겼으면 그 3개의 묶음을 각각의 인원에게 나눠줘야 돼. 그걸 우리 뭐라 불러요? 그렇지, 분배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분할과 분배를 항상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럼 분할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경우부터 봅시다. 일단 4개를 세 묶음으로 나눠주는 경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4개, 그리고 0개, 0개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그냥 4개 묶음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 묶음을 분할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3개 묶음을 3명에게 분배를 하려면 그러면은 한 가지 곱하기 3가지, 그래서 총 3가지가 되겠네. 첫 번째 경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엔 3개, 1개, 0개짜리 묶음으로 분할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야 되니까 우리 4C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4C3에다가 나머지 1개짜리 이렇게 묶음 생기겠네. 그럼 여기서 4가지가 나올 거고 이 3개의 묶음을 각각의 인원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3개를 3명에게, 즉 4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주면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24가지가 되겠다. 자, 세 번째 경우 봅시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2개, 0개짜리 묶음으로 분할을 해볼 거야. 그러면 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2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데 얘네들이 개수가 같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것이 생기니까 중복을 제외하는 2팩을 나눠주세요.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까? 각각의 경우들을 3명에게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3팩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나누기 2에서 3 곱하기 3팩, 그러면 18가지가 되겠네. 자, 네 번째 경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가면 돼. 2개, 1개, 1개로 나눠주는 경우. 자, 분할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일단 분할하는 경우의 수는 4C2랑 2C1이랑 1C1이 될 거고 거기 똑같은 게 2개 들어있으니까 얘 마찬가지 중복을 제거해 줍시다. 됐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 6 곱하기 2 나누기 2니까 6이 될 거고 이 3개의 묶음을 3명에게 분배해 주는 건 마찬가지로 3팩이 되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연필이 2개인 건 서로 다른 두 종류니까 서로 다른 묶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묶음 3개를 3명에게 분배하는 거니까 3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팩 곱해주면 6, 6에 36. 따라서 3 더하기 24, 그럼 27, 45, 81. 따라서 답은 81개, 즉 4번이 되겠죠. 자, 25번 넘어갑시다. 자, 25번 갑시다. 숫자 1 3개랑 2 2개랑 3 2개가 있어. 그래서 총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때 양 끝에 놓인 두 수의 합이 4라고 했는데 4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3 그리고
2 더하기 2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 나열해 보는 거야, 진짜. 1하고 3이 맨 끝에 있을 때, 그리고 3하고 1이 맨 끝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하고 2가 맨 끝에 있을 때.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에는 1 1개, 3 1개를 썼으니까 1 2개, 그리고 2 2개, 그리고 3 1개. 이렇게 남았을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남은 5개의 카드를 이 안에 나열해줘야 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5팩 나누기 2팩 2팩. 그러면 120 나누기 4니까 30 되겠죠. 밑에 두 번째 경우는 위에 거랑 똑같은 경우야, 그치? 그래서 계산 똑같이 해주면 30까지 나오겠죠. 자, 세 번째 경우는 2랑 2가 다 쓰였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1카드 3개, 그리고 3카드 2개. 이거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적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5팩에서 같은 거 3개, 그리고 같은 거 2개 나눠주게 되면 얘는 10가지가 되겠네. 따라서 30, 30, 10 더해주면 70이 되면서 답이 1번 되겠죠. 26번 갑시다.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상 개수다, 그치? 그러면 A, B, C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이 될 것 같아. 근데 D는 좀 다르게 묶여있네. 절대값 나왔을 때 여러분 겁먹지 말고 지금 절대값이 나왔다는 건 무조건 쟤가 0 이상이라는 거니까 0이 될 때, 1이 될 때, 2가 될 때, 3이 될 때, 4가 될 때까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D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D-1이 0이 될 때 먼저 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니까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같은 것을 4개 고르는 거야, 그치?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4개를 이 안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 개씩 넣을지 모르니까 서로 다른 것 3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 4개. 그래서 3H4가 되겠죠. 그럼 얘는 6C4가 되면서 15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5가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D-1의 절대값이 1이 될 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3H3은 5C3이 되면서 10가지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세 번째 D-1의 절대값이 2가 될 텐데 이번에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가 될 거야. 똑같이 3H2 적용해주면 4C2가 되면서 6가지 되겠네. 자, 네 번째 가봅시다. 네 번째 D-의 절대값이 3이 될 때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니까 3H1은 3C1이 되면서 3가지가 되겠네. 됐죠? 자, 다섯 번째 이번엔 D-1이 4가 될 때, 요거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D의 경우에도 음이 아닌 정수야, 그치? 음이 아닌 정수. 자, 이 경우에 만족시킬 수 있는 D는 1밖에 없어요. 1밖에 없어. 그럼 한 가지야. 그럼 여기서 이 15는 종결.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족시킬 수 있는 D가 1 풀마 1이니까 2 또는 0이에요. 근데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가능하네. 따라서 10가지가 두 종류 있는 거야. 그럼 총 10 곱하기 2에서 얘는 20가지로 카운팅을 해줘야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뒤로 또 넘어가 보면 D가 이번에는 3 또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면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음이 되어버리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래서 6가지로 종결. 자, 네 번째 이 경우에는 D가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얘도 안 될 거야. 그래서 3가지로 종결. 자, 마지막 D-1이 4가 되려면 D는 5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음수가 되니까 탈락해서 한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개수 한번 쭉 더해봅시다.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자, 15가지부터 시작해봅시다.
15가지, 그리고 20가지, 거기 6가지, 3가지, 1가지 더해주게 되면 30, 4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27번 한번 가볼게요. 전체 집합 있고 부분 집합 2개 있는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쵸?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고 그때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0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원소가 어떤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 그리고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그리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부호만 다르게 원소가 나열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도 0, 얘네 둘을 합쳐도 0, 얘네 둘을 합쳐도 0. 나머지 것들끼리 합쳐서는 0이 안 돼요. 그래서 0을 만드는 경우들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들은 다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트로 다녀줘야 돼. 마이너스 1과 1이 세트, 마이너스 2와 2가 세트, 마이너스 4와 4가 세트. 그 세트끼리 뭉쳐서 다녀야 돼. 자, 그러면 A 그리고 B 요 교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 요거 까먹으면 안 돼. 요거 전체 집합 U 써주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여기 영역이 날아가면 이 문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우선 어떤 경우들로 쪼개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경우 A 교집합 B의 원소가 2개일 때 2개 아니면 4개 아니면 6개잖아. 그치? 그래서 2개일 때 먼저 한번 봅시다. 자, 2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4, 4 또는 마이너스 2, 2 또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2개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나머지 4개는 여기 아님 여기 아님 여기 들어갈 거야. 맞죠? 자, 4개가 들어갈 건데 각각의 아이들이 일로 뛰어 들어가면서 위치를 정해주는 거야. 여기 3개씩 고를 수 있어. 근데 중복돼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여러 개 들어가도 돼. 그러면 쟤네 4명이 들어올 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각각 3개니까 우리는 3 해서 81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거 이해되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보여줄게.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1과 1을 넣었어.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원소들을 이 안으로 끼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3333 81까지.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가지 원소를 갖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1쌍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쌍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쌍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1에다가 3까지 곱해주면 24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경우 마무리 됐고요. 자, 두 번째 경우 교집합 개수가 4개가 될 텐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2개의 원소들 끼워 넣을 거야. 근데 자리가 3개밖에 없죠. 3개 해서 9가지. 자, 원소 다 끼워 넣었어. 그치? 근데 그 중에 이 4개의 원소를 고르는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 쌍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쌍 골라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9 곱하기 3C2 해서 27가지가 되겠죠. 자, 마지막. 이번엔 교집합 원소가 6개가 될 텐데 그럼 6개가 모두 다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나머지 골라줄 원소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1가지. 그러면 6개 원소를 고르는 것도 1가지.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되겠네. 자, 따라서 이거 다 합쳐주게 되면 243 더하기 27은 270. 거기다 1 더해주니까 271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찍고 넘어갔으면 됐겠다. 자, 28번 한번 가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우리 x가 9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럼 원소 개수 몇 개? 그렇지, 9개. 자, 그 다음에 y는 1, 2, 4야. 자, 그러면 우리 했던 대로 x에서 y로 원소 짝짓기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1을 만족시키는 게 3개니까 1로 다가오는 애가 3명이야. 자, 그 다음에 2를 만족시키는 애가 2이니까 2를 찍어주는 애가 2이야. 자, 그 다음에 4를 만족시키는 애가 4이니까 여기서
4명이 4를 찍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9개의 숫자를 가지고 3개, 2개, 4개로 분할만 해주게 되면 걔네 묶음들은 알아서 짝지어서 1, 2, 4로 나누어져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3개짜리, 2개짜리, 4개짜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원소의 개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분할하는 경우에서 한번 구해보면 9개 중에 3개 골라내고 9개 중에 3개 골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 골라내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4개 골라내고 자, 이거 계산해보면 1260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1260. 자, 근데 지금 이 나조건에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나조건. 모든 자연수, 7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면 안 된대. 그렇구나. 얘가 같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확통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치? 같지 않다라는 게 나왔으면 뭐다? 여사건 생각한다. 그래서 같다를 계산해서 그거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같다 계산해보자. 저 함수값끼리 더해서 또 다른 함수값이랑 같아질 수 있는 건 딱 2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 우리 이해되죠? 어떤 거 있어? 그렇지. 1, 2가 있고 그 다음에 2, 4가 있어. 1, 1, 2 그리고 2, 2, 4. 자, 그럼 1, 2로 연결되는 그 구성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어떤 숫자들이 쭉 있고 1, 2가 나열되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러면 남는 원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를 넣어줬으면 나머지 찍어줘야 되는 애들이 1 한 개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 한 개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4는 4개 더 찍어줘야 돼. 그러면 이 7개의 원소를 이제 여기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번 봅시다. 6개죠? 6개의 원소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6개 원소를 그러면 나는 이 하나의 뭉텅이를 원소로 볼 거야. 자, 그래서 원소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자, 근데 7개 중에 같은 것이 있지? 몇 개 있어? 4개. 그렇지. 얘네들 같은 것이 있는 걸로 취급해주면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7팩 나누기 4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죠? 7, 6, 5 곱해주면 210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경우 구해볼 거야. 두 번째 경우 뭐냐면 이번엔 2, 4가 연속되는 거 구해볼 거야. 자, 그럼 똑같이 해볼 건데 이 앞에 뭐가 들어가고 2, 4가 똑같이 들어오고 이 뒤에 뭐가 들어가고 자, 그럼 남는 거 뭐뭐인지 생각해보자. 1을 찍어주는 원소가 3개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를 찍어주는 원소는 다 썼어. 그치? 그 다음 4를 찍어주는 원소가 3개 더 필요해요. 자, 그럼 난 얘를 또 마찬가지로 얘 하나 뭉탱이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원소가 있고 같은 것이 3개 있으니까 7팩에서 얼마 나눠주면 돼요? 그렇지. 3개짜리 그리고 3개짜리 나눠주게 되면 7, 6, 5에다가 6 나눠주니까 우리가 140 되겠죠. 7, 6, 5, 4에다가 6 나눠주니까 140. 그쵸? 140 되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지금 1, 2가 나오는 경우랑 2, 4가 나오는 경우 계산했어. 그치? 근데 요거 1, 2, 4 이게 한꺼번에 등장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중복돼서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냐면 이걸 내가 집합 A라고 하고 이걸 내가 집합 B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한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에서 빼줄 건데 A와 B를 합친 그 합집합의 원소 개수 빼주는 거야. 자, 그럼 교집합이 되는 요 녀석의 원소도 구해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구하러 들어가 보자. 1, 2, 4를 생각해 볼 건데 세 번째 경우 어떤 원소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1, 2, 4 들어가고 어떤 원소들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남는 원소가 뭐 있는지 생각해보면 1을 찍어야 되는 애 한 개 있고요. 그 다음 2는 다 찍었고 4 찍어야 되는 애가 3명 더 있어야 돼. 그래서 1, 4, 4, 4가 들어가주게 되면 아까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거 뭉텅이로 계산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야. 근데 같은 거 몇 개 있죠? 그렇지, 3개.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해주게 되면 20이 되겠죠. 20.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0이 되니까 우리 합집합의 원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합집합 원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210개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140개 더하고 뭐 빼줘야 돼? 그렇지. 이 교집합 빼주게 되면 330 되면서 따라서 1260에서 330 빼주게 되면 그럼 930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9번 가봅시다. 29번 얘들아 너무 쉽거든.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숫자 13579 있고요. 그 다음에 24680 있어. 자, 13579는 흰색 접시, 그리고 24680은 무슨 색? 검은색. 검은색. 자, 그러면 일단 나는 흰색 접시 먼저 5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게 검은색을 끼워 넣고 싶어. 자, 알겠죠? 그러면 이 원탑에다가 1, 3, 5, 그 다음에 7, 그리고 9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자, 원순열이니까 여러분 쉽게 다 할 수 있을 거야. 우선 5팩에다가 5 나눠주면서 4팩, 그래서 24. 이렇게 흰색 접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4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검은색 집어넣는 거 구해서 곱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흰색 접시끼리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 가운데 모두 다 검은색 접시가 들어와줘야 돼. 너무 좋은 조건이야. 그치?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접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70 이하여야 돼, 얘들아. 그치? 곱이 70 이하. 그럼 모두 다 70 이하가 되게 하나씩 다 계산할 거야? 아니죠? 우리 이것도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 무슨 사건? 그렇지. 여사건. 계산해 봅시다. 자, 70 초과가 되는 것들만 한번 생각해 보자. 70 초과가 되는 거. 그러면 9랑 10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떤 거 안 돼? 그렇지. 9랑 8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얘네 둘 빼고는 나머지는 다 70 이하야. 그래서 얘네 둘이 되는 것만 빼봅시다. 자, 9랑 10, 9랑 8이 붙으면 안 되니까 9 옆자리에 8과 10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 자리에다가 8과 10을 끼워 넣을 거야. 자, 우선 8부터 들어가 보자. 8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그렇지, 3개. 그 다음에 1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 그렇지, 3개 중에 하나 채웠으니까 2개가 되겠죠. 자, 나머지 2, 4, 6은 아무 곳에나 집어넣어도 문제 조건에 다 맞겠죠. 그래서 2, 4, 6 배열하는 거 3팩. 그러면 36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24에다가 36 곱해주면서 답은 얼마가 될까? 24에다가 36 곱해주면 그러면 86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주관식이죠. 864가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넘어갑시다. 자, 30번 가볼 건데 이거 역시 크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잘 적용했는지 연습해 봅시다. 정수 마이너스 1하고 1이 총 6개씩 12장이 있어요. 12장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의 자리에 한 개씩 놓을 때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 돼. 이 조건. 자, 11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자리하고 n 플러스 1번째 자리에 곱을 구해서 다 더했더니 3이라고 했어. 그쵸? 자, 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뭐 있냐면 곱은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치? 마이너스 1 카드랑 플러스 1밖에 없잖아. 그래서 곱은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x가지, 1이 나오는 걸 y가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총 몇 개의 곱이 나와줘야 돼? 몇 개의 곱?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래서 곱은 총 11개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자리가 x개, 1자리가 y개 다 더했을 때 얼마? 그렇지, 3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게 되면 x는 4가 나오고 y는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해서 1 되는 게 7가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4가지, 요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얘들아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이 붙어 있을 때만 그 사이
다리를 건너갈 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나는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볼 거냐면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는 구간이 총 몇 번 있어야 된다? 그렇지, 4번. 바뀌는 구간이 4번이야. 바뀌는 구간이 4번. 자, 그럼 바뀌는 구간 4번을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칸을 나눌 거야. 칸을 나눠서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4번 바뀌죠. 4번. 더 이상 바뀌면 안 돼. 그치? 더 이상 바뀌면 안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들어간 이 공간 안에 마이너스 1을 더 집어넣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맞지? 마찬가지. 이 1이 들어간 공간 안에 1을 더 집어넣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1과 마이너스 1을 각각의 자리에 분배해주면 돼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 뭐냐면 마이너스 1이 이제 3개 더 들어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카드가 3개, 그 다음에 1 카드가 몇 개? 그렇지, 4개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3개의 자리에 3개 들어가는 거니까 3H3,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그 다음에 4개 들어가 줘야 되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자리에 4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5C3 곱하기 5C4 해주면 얘 얼마니? 10 곱하기 5 해서 50 되겠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고 플러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들어가고 플러스 1 들어갔을 때도 똑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곱하기 2. 그러면 따라서 50 곱하기 2 해주면 100이 답이 되겠죠. 100. 그래서 30번의 답은 100이다.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강의 마무리 지을 거고, 여러분 틀린 것들 많이 복습하시고 기본적인 문제들 많이 나왔어. 그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